김건희의 뇌물 수수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금거북이 논란에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영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물러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금거북이 말고 무슨 뇌물을 더 바쳤는지 교육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받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출석, 그러니까 불출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지난주에는 불참했었죠. 국교위 본인이 출근해야 되는 회사에도 무단 결근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당연히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결국은 법원에서 치러질 테지만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석고대죄를 하고 국가의 이 기강을 물러나게 한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 정도는 보였어야 되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영부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판례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보다도 센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야 뭐 더 셌죠. 제일 셌지. 더 셌지. 제일 센 사실은 어느 공직자 어느 권력자보다도 센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출발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김건희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같은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만들어내겠죠. 그러게 이번에 한번 판례를 만들 특별재판부 설치돼서 만들어내겠지.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안 그러면 김건희 진짜 2, 3년짜리밖에 안 돼. 2, 3년짜리로 집행유예 나오게 생겼어요. 진짜로 잘못하면. 안돼 무서워. 무서워요.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 뭐 그 혐의가 지금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에이, 추가가 아니, 지금처럼 하면 지금으로 네. 끝나면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그 그럼 나오면 다 죽는 거야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그 김건희 특검에서 특별히 명태균 수사 관련된 부서가 있고 그 검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창원지검에서 그다음에 서울고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수사에서 지금 올라오는 수사 내용물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김상민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중요해요. 이 김상민 검사를 해줘라. 조국 때 뭐 고생했다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 가 있는 그렇죠. 국정 국정원에 갔었던 법무 담당. 예.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왔어요. 이미 김영선과 지금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그 내용이 나왔고요. 명태균한테서 나왔고요. 김상민이 그 자리로 간 이유가 김상민과 김건희 특별한 접점 없습니다. 특별한 접점. 윤석열하고도 접점 없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따져봤더니 왜? 김상민 처갓집이 부자야. 똑같아. 돈 받았다는 거야? 돈 받았다는 건 의심이잖아 지금. 아니 나는 의심을 하지 않지. 확인해서 하지. 더 중요한 거 받았어. 더 중요한 자, 거 김상민은 김상민 처가가 움직여서 그리고 김상민이 직접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한테 새로운 건데 이거는? 뭘 줘가지고 줬어. 김상민 근데 그 내용을 이미 검찰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김상민이라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김상민은 명태균 씨한테 네, 김건희가 전화해가지고 김상민 좀 챙겨줘. 네, 그렇지. 김상민 이 사람 꼭 공천 받아야 돼. 조국 수사한테 고생했어. 그렇죠.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 명태균 씨가 폭로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상민은 부장 검사였는데 현직에 있다가 막 특판 기념회 하고 막 난리 쳐가지고 이 사람 미쳤나 막 그랬었거든. 그런데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졌어. 그러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걷어가서 국정원 법무로 보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애지중지했어. 원장 특보를 보내. 네. 특보. 왜 이렇게까지 애지중지하지? 법무부에서도 이거 좀 너무 무리하다 안 된다 이 얘기했는데도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돈 때문이다? 돈 말고 뇌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뇌물인데 돈이 아니고 딴 나를 보내려고 지금 오자마자 또 다른 이 보석이야? 정도 얘기했으면 네. 뭐가 있는 거야. 있죠. 보석이구나. 그러니까 그 처갓집에서 네. 서희건설하고 똑같은 구조다. 그러네. 그렇죠. 네. 그렇지. 그게 거기까지만 요점이지. 할게. 서가 세탁을 건설
근데 서희건설의 그까지 뭐 6천, 2천 이거보다 규모가 크다. 그런가 보네. 캄보디아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훈센 일가와 윤석열, 김건희가 뭔가 모종의 결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차관 중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빠져나와서 조세 도피처나 아니면 코인으로 세탁됐을 가능성과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의 수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ODA나 대외경제협력 차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의 현지 취재를 다녀온 2명의 기자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은 대외경제협력 차관 그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 2천억 가까이 이미 윤 정권에서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세탁이 돼서 김건희 쪽으로 갔다는 걸 밝히려면 우리가 캄보디아의 훈센 일가를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취재도 거기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돈이 간 것까지는 우리가 뭐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이 4배로 증액된 것까지도 누구의 지시였는지까지는 우리가 밝힐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세탁이 돼서 김건희 주머니로 갔는지는 캄보디아의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김건희, 윤석열과 훈센, 캄보디아 장기 독재를 해온 그 부자들이 결탁을 했다면 이 부분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차관을 회수하면 됩니다. 이미 간 차관도 전부 다 회수하고 일단 지급정지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간 차관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고 그 용처 파악을 다 해봐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제가 볼 때 캄보디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의 벨리즈란 곳도 차관이 집행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차관이 늘어난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국정조사를 했는데 뭔가 혐의점이 강하게 발견된다, 유력한 혐의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당연히 특검을 가동해서 이건 우리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 관저, 공사업체 뭐 받아먹고 이런 것들은 뭐 그래봐야 억 단위, 뭐 시계나 목걸이 이런 거 해봐야 몇 억입니까 그게 근데 이 차관은 단위가 몇백에서 수천억 단위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김건희의 마지막 혐의가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재산이 한 70억 정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의심하기로는 김건희도 머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어디 현금으로 다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어디에 누구에게 맡겨놨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유력하게 생각하는 방법 2가지죠. 코인으로 세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에 대여금 형태로 같이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를 아주 상세히 밝혀서 듣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켰는데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가 이제 총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국 대표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연락처도 모르는 네, 사이였다. 조국 대표님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먼달지에서 이제 강연하실 때 뵌 적이 있고요. 그때가 2월 27일이 제 징계 그 해임 처분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28일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해임됐다고 구두로 그 수사관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3월 6일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하거든요. 검사의 해임은. 근데 조국 대표님이 그 무렵에 전화를 막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여가지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자 안 남겼어요? 그때는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입니다. 뭐 전화 통화 원한다고. 근데 그 전화가 저는 이제 그런 짐작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더니 이제 주변에 전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네, 문자도 하시고 이제 연락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28일 날 제가 해임됐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해임도 예상했었고 근데 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변호사 할 수 없는데 징계 소송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2, 3년. 그러니까 라면이 그릇을 뺐으면 안 되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지 하다가 제가 3월 7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영입. 그러니까 그 일주일 상간에 그냥 홧김에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소송을 할 때는 할 건데 한 3년 정도 걸릴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도 그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 소송 이게 싸우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징계 소송을 하는 거나 뭐 그 국의원이 돼가지고 그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홧김에 했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렸네요. 근데 3월 7일 날 제가 영입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후회했어요. 왜요? 이게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 대표가
그 요지부동으로 박은정 의원을 1번으로 네, 밀었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네. 그 윤석열과의 싸움이고 그때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였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징계한 사람을 1번으로 데려다 놓고 저 대통령 윤석열을 또 징계해야 돼. 그 그림이었잖아요. 저는 네. 그때 그거 보면서 괜찮은데? 네. 그림이? 그래서 저희가 그 690만 시민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예. 이슈의 인물이 맞는 인물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게 그 이슈하고 인물이 맞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증폭시키거든. 네. 한덕수 불구속 기소가 과연 누구 탓일까요? 한쪽은 판사 탓, 그리고 다른 한쪽은 특검 탓을 하는데 결국 결론은 하루빨리 한덕수는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거겠죠. 근데 한덕수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를 방조 혐의로 내란 방조로 지금 영장을 친 것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의지가 별로 없어요. 방조라는 얘기를 법적으로 이렇게 잡기로는 굉장히 어렵거든. 아니 그 내란 특검이잖아, 그건. 그럼 내란 특검으로 넘어가자고. 내란 특검도 그러면 그 한덕수를 놔주려고 했단 말이야? 놔주려고는 아니. 모든 특검을 다 그렇게 나쁘게 말해. 아니, 왜? 그러니까 여태까지 특검 다 잘한다고 주고 그랬는데 지금 자 이제 우리가 한덕수를 받다 그랬다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 얘기 하나 할게. 어. 그 특검에서도 이번 특검이 시대적 소명 그리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검사들이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일부 검사라고 해. 자 일부 검사들이 놀고 있는데 야 김어준도 잘한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다면서 야 김어준 그 아니, 얘기 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일부 일 안 하는 검사 일부 알지 나. 그래. 그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정리하면 돼.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잡아 넣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일단 끝난 거 아니야. 그런 검사들은 다 걸러. 나머지를 할까 말까는 우리가 아직 좀 생각해 봐야지. 여기까지예요. 그런 지금 이 검사들도 사람들은. 있어요. 안 그런 검사들도 있다고. 한덕수 영장 어떻게 보세요? 서울대 내란과니까 또 얘기하시죠. 저는 내란. 처음부터 내란 방조로 구성하는 게 갸우뚱했어요, 사실은. 그럼 뭘로 갔었어야 됩니까? 주요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갔어야죠. 네. 근데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조를 했어도 원래는 영장을 발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영장을 발부할 때는 뭔가 애매해. 법률적으로 이게 되나? 갸우뚱하더라도 확실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위공문서 위증 같은 작성이라든지 거 뭐 하면 위증,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그 확실하게 죄의 소명이 이루어진 부분을 보고 영장 발부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많아요. 원래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예. 기각 이유를 찾으려면 요게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기각 사유를 적는 거지. 그 영장이 기각된 거를 특검이 충분히 일을 안 해서라고 각을 잡으면 안 돼. 얼마든지 영장 발부할 수 있었어요. 특검한테 뭐 받았어? 왜 그러는 거야? 특검한테 전화 받는 거 아니야? 오늘은 뭐 시작하자마자 계속 뭐 받고 아니, 뭐 뭔가 대가 이상하잖아요, 있는 스피드가. 것만 이게 아니고 이거는 판사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낼 보기엔 수- 판사 잘못. 아니 판사가 영장 내줄 수 있었어요. 판사를 탓한 건 당연한 거고 네. 뒷불 트고 지금 특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그 특검도 특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특검에서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검사들은 정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 이 한 번으로 안 끝날 거거든. 특검법은 개정해서 다시 발의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면 돼요. 아니 근데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아니면 재청구 안 하고 그냥 기소하느냐. 는 특검의 결정이 그래 근데 그냥 기소해버린 하경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서 나도 기소를 그날까지 그거는 해버렸잖아요. 한 번 더 재청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 만약에 또 청구하는데 또 기각하면 어떡하냐. 시간이 에이. 지연되지 않냐. 그게 지기현 시무장과 똑같은 라인이죠. 지금 아니지. 그림이 딱 그 얘기 나오자마자 특판 얘기를 하잖아요. 특판을 재결하면 되지.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제 아까 병증이 차근차근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 쪽에서 통화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녹취가 많이 나올 걸 통화 내역 이런 게 왜? 그 윤석열이 게을러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거나 어딜 가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툭 하면 전화질로 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하고 핸대더라. 응? 그러니까 네. 그 나온 소문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소문이 게을러서 맨날 술 먹고 이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전화로 지시하는 거야. 물어보거나. 그래서 전화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 다 어마어마한 수의 녹취가 나올 거다. 그렇게 내가 반 농담 삼아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녹취 엄청 나오잖아요. 최근에 보면 명태균이니 뭐니. 최은순 그 장모 네. 구속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네. 막 윤석열하고 김건희 통화 내역들이 나오면서 이시원 그 검사들, 검사 출신들. 검사 예. 출신 참모들 네. 있잖아요. 주진우 지금 네. 국회의원 이 사람들하고 김건희 오빠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하고 윤석열이 통화를 6번인가 하루에 하면서 사이사이에 이시원 주진우하고 번갈아 가면서 통화하면서 그 통화를 하루 종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박은정 의원께서 공적 마인드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모든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이나 이런 거를 자기 수족처럼 부릴 사유화한 사람을 거죠. 갖다 놓고 네. 사병처럼 쓰고 그거 장모 성사건 처리하는데 그거 물어보고 김건희도 통화를 하고 윤석열도 통화를 하고 이런 양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이게 성공한 쿠데타였으면 안 드러났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